자, 해제 보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해제를 하면 계약은 소멸합니다. 계약은 끝나요. 무효가 돼요.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받아야 돼요. 상대방한테 줬던 거 있죠?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손해가 있어. 손해가 있으면 뭐 청구해? 손배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해제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자,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매수인이다. 자, 그러면 일단 매매 계약 체결됐으니 갑에게 서류 받았으면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죠. 근데 대금 지급 안 해요.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하죠.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해제를 법정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 연결시켜야 돼요. 채무 불이행 나오면 무슨 해제를 합니다? 법정해제를 합니다. 그럼 법정해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겁니다. 법에서 정한 겁니다. 법에서 정한 겁니다. 뭐를 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채무 불이행을 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아, 선생님 이거 제가 건축을 할 건데요.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근데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 만약에 허가를 못 받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당사자가 정했어요. 근데 진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허가 안 났으니까 당사자가 정한 대로 해제하겠죠. 그런 해제를 약정해제라 그래요. 그럼 약정해제는 그 해제를 어디서 정했어요? 당사자가 약정해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약정해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해제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괜히 팔았네? 괜히 샀네? 우리 해제합시다. 우리 해제해요. 너와 나의 생각이 일치. 합의해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합의 해제는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 두 번째, 당사자가 정한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해제하는 약정해제. 세 번째, 뭘 가지고 하는 해제? 합의해서 하는 해제. 이렇게 해제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중요한 건 법정해제입니다. 첫 번째, 법정해제를 하는 이유는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채무 불이행이 없을 때는 법정해제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럼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요. 법에서 딱 정해놨어. 뭐가 있어야 법정해제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법정해제합니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거는 이건 귀책 사유라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더해? 맞아.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법정해제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 이자가산
이자 가산도 해줘야 됩니다. 원상 회복을 해줄 때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약정해제. 약정해제라는 거는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거 아니죠, 이거? 이거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정한 특약, 약정의 사유가 생겨서. 특약 사유가 생겨서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리 당사자가 허가 못 받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배 청구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상 회복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이자 가산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죠? 합의. 그죠? 합의 해제는 합의라고 또 해놨죠? 이건 합의해서 해제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유가 합의죠. 당사자가 합의한 거죠. 따라서 손배 청구할 수 없고 이자 가산도 해줄 필요 없습니다. 합의 해제는 좋게 합의해서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자도 가져와라.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합의 해제는. 자, 뒤로 넘어가세요. 1번 약정 해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 간의 특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 특징 내려갑니다. 자,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배 청구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2번, 뭐는 가산해야 돼? 이자 가산은 해줘야 돼요. 약정 해제에서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입니다. 법정 해제. 법정 해제 사유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뒤로 한 장 넘어가세요. 넘어가가지고 348페이지 밑에 쪽에 2번 확인합니다. 상호 간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이때 이자 가산 해준다, 이자 가산 안 해준다? 해줘야 돼요. 법정 해제에서는. 밑에 양괄호 3번 보세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이자 가산해라?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의 일수 계산해가지고 법정 이자 붙여서 줘야 돼요. 받은 날부터예요? 받은 다음 날부터예요? 받은 날부터. 다음 날 X. 다음 날 아니에요. 이번에 출제돼요. 다음 날 X. 받은 날이 다음 날 X. 받은 날이면 받은 날. 이번에 출제 맞추세요. 맞추세요.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른쪽 가지 말고 한 장 더 넘기세요. 351페이지 밑에 4번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손배 청구 돼, 안 돼? 된다고. 손배 청구 가능하다고. 법정 해제는요. 이자 가산도 해야 되고 손배 청구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뒤로 넘기세요. 352페이지요. 네모 5번 관련 문제 합의 해제 확인합니다. 이건 쌍방이 합의를 해서 해제하는 거다. 자, 밑에 양괄호 2번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이자 가산해, 이자 가산 안 해? 안 합니다. 손배 청구 돼, 안 돼? 안 됩니다. 오른쪽 3번 확인하세요. 손배 청구 안 된다. 확인하세요. 자, 이제 법정 해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갑니다. 법정 해제. 자, 346페이지로 옵니다. 346페이지. 법정 해제,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자,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이행 지체,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 이행 불능.
둘 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죠. 지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제할 때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이거 최고하고. 그리고 나서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할 때 해제. 근데 불능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최고를 하고 최고 없이 해제합니다. 자,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건 최고도 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 급부 제공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즉시 해제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최고도 할 필요 없고 잔금 주고 해제한다, 바로 해제한다. 바로 해제. 기다렸다 해제한다, 바로 해제한다. 바로 해제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미 불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체하고 불능하고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불완전 이행입니다. 불완전 이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했다는 거다, 안 했다는 거다. 하다 말았다는 거다. 하다 만 겁니다. 하다 말음. 그럼 하다 만 거니까 불완전 이행은 나중에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추후에 이행을 완성시킬 수 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은 여기서는 지체로 파악합니다. 최고하고 해제. 상대방 쪽에서 불완전 이행을 했지만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완성시키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하면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불완전 이행인데 추후에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불가합니다. 불가능. 그러면 완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선 최고를 해요? 최고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 없어요. 바로 해제하면 돼요. 요렇게. 자, 먼저 양괄호 1번부터 이행 지체 확인합니다.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해제. 근데 예외적으로 최고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밑에 있는 3번의 정기행위입니다. 정기라는 건 정해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결혼식 날 화환. 결혼식 끝났는데 화환 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올라오라 그래요? 가시라 그래요? 가시라고. 결혼식 끝났죠? 최고하고 해제, 바로 해제. 바로 해제해버리는 거죠. 최고를 할 필요가 없어? 해제를 할 필요가 없어?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는 해야 됨? 해제는 해야 됩니다. 해제는. 자, 4번 내려갑니다. 최고. 내일까지 이행하세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죠?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입니다. 그래도 유효입니다. 니은 내려갑니다. 빨리 이행하세요. 애매하죠?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유효해요. 둘 다 상당 기간으로 봐요. 너무 짧게 최고를 했다, 상당 기간. 애매하게 최고했다, 상당 기간. 결국 둘 다 유효라고 무효라고, 둘 다. 유효라고. 내려갑니다. 불능입니다. 불능, 최고 없이 해제. 자,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4번. 양괄호 4번.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이거 미리 거절이라 그러죠? 그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최고 해야 돼요? 최고 없어도 돼요? 최고 없어도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다면은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면 이행 거절이에요? 이행 거절 아니에요? 이행 거절 아니죠.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해제. 네? 최고하고 해제예요. 최고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잔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잔금 언제 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림. 네? 기다림. 근데 얘가 전화가 와가지고, 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잔금 안 줄 거예요. 잔금 주지 않을 겁니다. 저 계약 안 할 거예요. 라고, 이행을 한다고, 이행 거절한다고, 이행 거절한다고 의사 표시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최고를 해야 돼요? 그냥 해제하면 돼요? 그냥 해제하면 됩니다. 안 한다는데. 해제할게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받으세요. 해제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을이 저 잔금 안 줄 건데요? 잔금 안 줄 건데요? 라고 이행 거절했다가 다음날 다시 전화 와서 죄송해요 선생님. 잔금 드릴게요. 철회했어요. 그럼 이행 거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으니까 이행 거절이에요? 이행 거절 아니에요? 아닌 거지. 그러면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하고. 그죠? 이행 거절했다가 철회했으니까 여기서는 최고를 하고 해제합니다. 동그라미 2번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 확인하세요.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최고 없이 해제하는 사유는 뭐가 있냐?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이행 불능이요. 최고 없이 해제. 그리고 지체지만 정기 행위에서도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일방이 미리 이행 거절했을 때 최고할 필요 없다. 네 번째, 약정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당사자가 정한 특약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약정 해제할 때도 최고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죠 지금? 네 가지입니다. 불능, 정기행위, 약정 해제, 미리 거절. 최고 필요 없다. 내려갑니다. 행사. 첫 번째, 해제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죠. 2번, 당사자가 여러 명이네요.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해제권 상실하면 다 상실한다. 다 해야 되는 거라서. 3번,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나면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철회하지 못한다. 넘어갑니다. 효과. 자, 해제 효과 첫 번째는 먼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효과, 파란색 2번이요. 상호 간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은 돌려줘야 돼요. 받은 게 물건이면 물건 돌려주고, 받은 게 금전이면 금전도 돌려주고. 근데 금전만 돌려줘, 이자도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네?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돈도 줘야, 이자도 붙여야 돼요. 원상회복. 그러니까 이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받은 것이 물건이네? 물건에는 뭐를 붙여야 되죠? 과실, 맞아요. 받은 게 금전이네? 뭐를 붙여? 이자 붙인다고.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이자? 받은 날부터, 받은 다음 날부터. 받은 날. 다음 날 아니죠? 다음 날 아니죠. 맞추세요. 저 틀리면 짱구입니다, 진짜. 그죠? 틀리면 짱구. 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괄호 3번에 이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양괄호 4번에 과실. 물건에 과실 붙여서. 자, 그리고 5번입니다. 5번. 양괄호 5번. 누가 먼저 돌려줘야 되냐? 동시에 돌려줘야죠. 동시에. 자, 3번 내려갑니다. 소급표 제한입니다. 해제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제3자는 소급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소급표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양괄호 2번에 제3자 범위라고 돼 있죠.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가 누구냐? 첫 번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뭐를 맺었다? 이해관계 맺었다. 두 번째, 등기,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 자,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제3자는요. 특히 이 보호받는 제3자 묻는 문제에서는 통정에서 제3자 나오고요. 통정. 그리고 지금처럼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 물어봐요. 다른 파트에서는 보호받는 제3자 안 묻습니다. 여기서만 물어봐요. 자, 근데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 맺어야 된다. 그래야 보호받는 제3자겠지요. 그리고 통정도 마찬가지예요. 통정의 외관을 믿고 새롭게 거래를 하고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보호받는 제3자지. 자, 근데 해제 파트에서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뭐까지? 완전한 권리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통정에서 해제에서 중에서 어디서 더 폭넓게 제3자 보호하고 있어요? 어디서 폭넓게 보호? 어디서? 통정에서. 통정에서 넓게 보호하죠? 넓게. 어디가 더 까다로워? 여기가 까다롭죠. 여기가 요건 추가됐죠? 더 까다롭다고. 보호받는 제3자가 좁습니다. 해제는 좁아요. 왜 그러냐면은 통정어휘 표시는 민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통정을 법에서 권장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제3자 우선적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다 더 넓게. 근데 해제는 계약을 하다 보면 해제가 될 수가 있죠. 그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는 조금 더 까다롭게 요건을 갖췄을 때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요. 채권자, 물권자 다 보호받아요.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물권자예요. 그리고 해제에서는 압류나 가압류 들어갔을 때 보호받는 제3자 되려면은 물건의 압류, 가압류, 채권의 압류, 가압류, 물건의 압류, 가압류 해야 보호받는 제3자죠. 한 가지 더,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요, 선이어야 돼요. 통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이어야 됩니다. 아까 저 해제라 그랬죠? 죄송해요. 네? 머리에 구멍 났어요. 자, 통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이에요, 선. 근데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 있죠? 얘는 선악 불문이에요. 이렇게 돼요. 선이 선악불.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갑이요. 건물을 을한테 판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한테 금전을 받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을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그럼 병이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럼 병 쪽에서 소유권 취득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갑하고 을이 체결했던 앞에 계약 있죠. 이게 해제가 돼버린 거지. 그럼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죠. 이때 소급효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면 병이 취득했던 소유권은 갑한테로 되돌아가겠죠? 근데 소급효가 제3자한테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칩니다. 그리고 이 제3자는 등기를 했으니까 물권자다 채권자다? 물권자거든요. 완전한 권리 취득했죠? 보호받아요. 그럼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보호받는 거예요. 아니면 을이 부동산 산 다음에 을이 대출받아서 병이 저당권자인 걸로 등기했다.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갑하고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저당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갑은 돌려받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 아니면 병이 임차인이다. 임차권이 등기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력 갖췄다. 그럼 물권자는 아니지만 물권처럼 취급되죠. 그러면 앞에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임차권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해요. 그럼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갑은 물건 돌려받는 겁니다. 병이 을 명의로 된 부동산에 압류 때렸어요. 압류 들어갔어요. 보호받아, 보호 못 받아? 보호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가더라도 압류권자 권리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갑이 부동산 돌려받아요. 가압류 마찬가지예요. 물건에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병이 가등기했다. 가등기? 등기한 거, 등기 안 한 거. 등기한 거, 안 한 거. 등기한 거, 이거 한 거죠. 아직 물권자는 아니지만 등기는 했죠? 보호받아요. 얘도.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서 했던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 권리들이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하고 소급효로부터 영향받고 영향 안 받고? 영향 안 받아요. 이런 제3자들이 우리 시험에서 만나는 주로 보호받는 제3자들입니다. 선의만 보호받아야 선악불문이에요. 이거 선악불문입니다. 선악불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3자가 권리 취득했던 게 먼저예요? 해제가 됐던 게 먼저예요? 취득이 먼저입니다. 병이 권리 취득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해제됐죠? 그럼 알았든 몰랐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병은 해제될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내가 먼저 병이 권리를 취득을 했고 앞에 계약이 해제됐던 거죠? 선악불문 보호받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제3자도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나서 먼저 계약이 해제가 된 겁니다. 계약 해제.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됐으니까 을은 등기를 말소시키고 갑한테 되돌려줘야죠. 근데 갑한테 안 돌려주고 그대로 판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던 거예요. 이때도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죠. 단 제3자가 뭐일 때? 선의일 때. 이땐 선의. 이땐 선의여야 보호받습니다. 제3자 권리 취득이 먼저다, 해제가 먼저다. 해제가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 취득한 거지. 그럼 선악 불문이라고요, 선이라고요? 선이. 그러면 을이 등기를 했고 계약이 해제됐고 이후에 을이 저당권 설정했어요. 대출받은 거지. 저당권 등기가 된 거죠. 역시 저당권자가 선이면 보호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뭐 압류가 됐든 가압류가 됐든 세입자가 들어왔든 선이면 다 보호받는 거예요. 선이면. 순서가 다르지요.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제3자 이해관계가 해제 전 이해관계, 해제 후 이해관계. 해제 전. 해제되기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맺었던 제3자다. 그러면 해제 전에 이미 이해관계 맺었던 제3자는 선의가 보호받는다, 선악불문이다. 선악불문이다, 해제 전. 이해관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제 후. 해제가 먼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이 이해관계를 맺었던 거지. 여기서는 선악불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이. 여긴 선. 근데 왼쪽 케이스하고 오른쪽 케이스 중에서 통상적으로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별말 없었으면.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면 해제가 먼저 된 건지 제3자 권리 취득이 먼저인 건지를 제시해야죠. 오른쪽이 출제가 된다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부터 확인합니다. 기역 잘 보세요. 갑을 병에게 순차 매각을 해서 병이 등기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네요. 그럼 병은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받아요? 또 시작됐습니다. 그림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에? 또 문장으로 보면 또 시작됐죠.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세요, 지금. 병이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의 매매가 해제됐다. 자, 그러면 제3자 권리 취득이 먼저다, 해제가 먼저다? 권리 취득 먼저죠. 보호받는다고요, 이러면. 선악 불문하고. 예, 요게 지금 요거잖아, 요거. 그죠? 제3자가 등기했고 그리고 나서 앞에 계약이 해제가 된 거죠? 보호받는다는 거지. 자, 그러므로 문장 마지막.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 못합니다. 니은으로 내려가세요. 니은 내려가세요. 둘째 줄 잘 보세요. 갑과 을의 매매로 매수인에게 등기를 했고 을이 병에게 임대차 했고 병이 대항 요건 갖췄죠.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의 계약이 뭐가 됐다고? 해제가 됐다고. 보호받아 못 받아? 병. 보호받는 거죠. 세입자가 지금 대항 요건 갖추고 나서 해제된 거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3자 범위 확대. 자, 기역부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던 제3자입니다. 그럼 해제가 먼저 됐어? 제3자 거래가 먼저야? 해제가 먼저죠. 근데 이 제3자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던 거지. 보호받습니까? 보호받아요. 몰랐거든요. 이건 지금 오른쪽 요거 말하는 거죠? 해제가 먼저 됐고 그 이후에 제3자가 거래했거든요. 선이면 보호받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자, 5번째 줄 보시면은 매도인 갑은 해제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던 이 제3자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병이 보호받아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아까 봤던 지문.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저당권 취득한 자, 전세권 취득한 자, 임차권 취득한 자. 물론 이 임차권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겠죠. 보호받아 못 받아? 다 보호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가등기 보이세요? 보호받아요.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채무자의 파란 색깔 부분,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목적물 가압류한 채권자. 채권을 가압류, 목적물, 물건을 가압류. 물건을 가압류했죠? 보호받아요. 동그라미 4번.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다가 해제로 소유권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임차받아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서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죠. 네,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5번. 교환이네요. 교환이든 매매든 달라질 건 없어요.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든 교환으로 소유권 취득했든 등기를 했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은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양괄호 4번. 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자들. 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기본이에요. 1번은 양수인이라고 돼 있는데 물건을 받았어요? 채권을 받았어요? 채권 받으셨네요? 보호받는 제3자 아닙니다. 2번은 지금 가처분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처분 들어갔죠? 채권에 들어갔어요. 보호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둘째 줄에 보시면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보호 못 받습니다. 자, 4번은 아까 겁나게 강조한 거죠? 얘는 돈 받는 제3자입니다. 이 수익자 같은 경우는 해제 파트에서 나오든 통정 파트에서 나오든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고 무슨 제3자? 돈 받는 제3자. 따라서 요약자, 낙약자 간의 계약이 통정으로 무효일 때 요약자는 선의에 돈 받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없다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도. 자, 내려갑니다. 5번. 토지를 매매했고 매수했고 그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던 계약은 토지 매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매수인은 토지 매수인, 건물 매수인, 건물 매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과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 토지와 이해관계를 맺지는 않아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자, 6번입니다. 무허가 건축 건물을 매수했고 소유자로 등재가 됐어요. 등기를 했어요? 등재가 됐어요? 등재가 됐어요. 여기에 지금 문장에서요. 둘째 줄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 소유자로 등재가 됐어요. 얘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이니까 등기도 안 됐겠죠? 소유자 아니에요. 이 관리대장에다가 백날 첫날 소유자라고 써놔도 당신 소유자 아니에요. 보호받아, 보호 못 받아? 못 받습니다. 보호 못 받습니다. 자, 밑에 손배 청구 아까 읽었고요. 넘기세요. 해제권 소멸 보겠습니다. 1번.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했다. 그럼 해제권 없어져요. 왜 없어지죠? 이행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아니죠? 없어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특수한 소멸권이. 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물건을 뭐 했다 그래요? 개조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고요.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갑한테 물건을 받았어. 자동차를 받은 거지. 자동차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자동차 받았으니까 을 쪽에서 갑한테 대금을 지급해야죠.
대금 지급했어요. 대금. 돈 갖다 줬죠. 근데 이 자동차를 잘 살펴보니까 이 자동차가 사고 이력이 있었던 자동차인 거예요. 갑이 속여서 판 거죠. 속여서 사고 이력이 있었는데. 그럼 갑은 완전한 이행을 한 거예요? 불완전 이행한 거예요? 불완전 이행한 거지. 그럼 을이 이제 완전한 이행을 하라고 청구했겠죠? 근데 갑이 이행을 안 했던 거지. 그럼 자동차를 그대로 타야 돼요? 해제해야 돼요? 을은? 해제해야죠. 열받네. 해제. 을이 해제권자예요. 그럼 을이 해제권자니까 갑한테 해제권을 행사하면 이제 돈 돌려받고 자동차 돌려줘야죠. 맞나요? 자동차 돌려줘야죠, 갑한테. 근데 을이 자동차를 개조한 거예요. 튜닝한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다가 뭐 이상한 장치 달아가지고 소리 크게 나는 거 있죠? 예. 자동차 막 날개 달고. 그죠? 부끄럽잖아요. 자동차 개조한 거지. 그러면 갑한테 받았던 자동차예요? 다른 자동차예요? 다른 자동차인 거죠. 그죠? 아예 그냥 LPG로 개조를 해버린 거예요, 자동차를. 그럼 다시 복구가 돼요, 안 돼요? 복구 안 돼요, 다른 자동차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해제를 하더라도 그 자동차 돌려줘, 못 돌려줘?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 개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해제를 한다고 못 한다고? 한다고. 해제권 소멸. 물건 개조했을 때 두 번째. 을이 해제권자예요. 갑이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을이 해제권자예요. 그래서 을이 해제하기를 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을이 해제를 안 해요. 해제권을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권 행사 안 했으니까 계약은 여전히 유효죠. 그럼 갑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몇 년 동안 불안해요? 10년 동안 불안하잖아요. 제척기간 10년. 그죠? 언제 해제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써야 되나? 납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자를 어떻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을한테 아니 어떻게 하려고요? 해제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해제할 겁니까, 말 겁니까를 최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최고했는데 을이 답을 안 하면 해제한다고, 해제 안 한다고? 해제 안 한다고. 그럼 해제 없어져요. 그래서 물건을 개조했을 때 해제권 없어지고, 그리고 해제권자의 상대방에서 또 뭐 했을 때? 최고했을 때. 그때도 해제권 없어집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2번에서는 목적물 개조. 동그라미 3번에서는 해제권자가 최고를 받고 침묵했을 때 해제권 소멸입니다. 자, 이제 계약금으로 갑니다. 계약금 한 장 넘기세요. 355페이지. 그죠? 왠지 마칠 것 같았지만 안 마치죠. 자, 계약금 넘어가세요. 계약은 첫 번째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이라고요. 따라서 합의로 성립해, 계약금 줘야 성립해. 계약금 줘야 됩니다. 계약금 일부만 주면 돼. 계약금 전액 다 줘야 돼. 전액 다 줘야 돼요. 계약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성립한다. 자,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자, 밑에 양괄호 3번에 지금 요물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1번의 개념부터 확인하세요.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뭐 해야? 교부해야 돼요. 추가하세요. 전액 교부해야 돼요. 일부만 줘가지고 안 돼요. 전액 다 줘야 돼요. 계약금을. 동그라미 이번에 나오죠. 낙성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일부 지급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3번 내려가세요. 계약금 일부만 교부하셨네요. 원래 주기로 했던 계약금이 괄호 속에 보시면 5천만 원이죠? 근데 얼마밖에 안 줬어요? 1,000만 원 줬어요. 이때는 이제 계약금 해제를 못하는 거지만 설령 가능하더라도 매도인 측에서 해제를 한다면은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때 5천만 원의 배액이다, 1,000만 원의 배액이다. 1,000이에요, 5천이에요? 5천이에요? 확실합니까? 5천의 배액이죠. 그죠? 그럼 얼마 줘야 돼요? 아니죠. 9천만 원 줘야죠. 9천만 원 줘야죠? 1억 1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매수인 측에서 해지할 때는 얼마 줘야 돼요? 4천이요. 4천이요? 예. 예. 그죠? 예. 숫자 약하니까. 예. 그죠? 예. 숫자 약하죠, 숫자에. 이 개론 아닙니다. 개론 아니에요.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일단 매매를 했는데, 자, 매매 계약상 매수인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그 반대급부 대금이 5억이었습니다. 자, 5억짜리 땅을 지금 사고 팔고 하겠다고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약정 계약금은 물론 5천만 원을 줘야 되지만 을은 계약금 전액을 주지 않고 얼마 줬다고요? 1,000만 원 드렸던 거죠.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만 줬기 때문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했어? 일부 지급했어? 일부 지급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원칙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다. 이게 원칙이죠, 일단. 그러면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하는 게 일단 원칙이죠. 계약금 해제를 못한다. 두 번째, 설령 당사자가 합의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합의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5억짜리예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하면서 5천만 원 바로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중개사가 뭐라 그래요? 가계약금 넣으라 그러죠. 그죠? 그럼 가계약금을 넣었다는 건 계약금 전부 줬습니다. 일부 줬습니다. 일부를 줬다는 거지. 일부를 이렇게. 그럼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계약금 계약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지. 계약금 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중개사가 문자 보내요, 양당사자한테. 1,000만 원 교부된 이 금액을 해약금으로 합니다라고 문자 보낸다고요. 중개사께서. 그러면 중개사가 1,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합니다라고 그렇게 특약을 했다면은 요런 상태에서 을이 1,000만 원만 포기하든지 갑 쪽에서는 1,000만 원 배액을 주고 해지할 수 있겠죠. 특약을 했다면. 근데 그까지는 특약을 안 했고 그냥 당사자가 계약금 계약은 된 겁니다. 라고 합의하고 제가 일주일 안짝으로 선생님 4천만 원 더 드릴게요.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약정 계약금이 얼마라는 거죠? 약정 계약금이 5천이라는 거예요. 5천. 근데 아직 5천만 원 줬어 안 줬어? 아직 안 줬어요. 4천만 원 나중에 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한 7억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럼 갑이 계약을 해요? 갑이 해지하려고 해요? 해지하려고 한다고요. 그때 갑이 을한테 얼마 줬겠어요? 1,000만 원 줬던 거예요. 1,000만 원 주면서 갖고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했어? 싫어. 안 받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갑이 얼마 준다 그래요? 2,0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 그래요? 꺼져. 을이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이 하는 말이 아니죠. 1,000만 원의 배액이 아니라 선생님 얼마 주셔야 됩니다. 5천만 원 배액 주셔야 됩니다. 5천만 원의 배액입니다. 라고 을이 주장했던 거죠. 그랬더니 갑도 여기에 맞서는 거죠. 아니지. 난 1,000만 원 받았잖아. 1,000만 원 배액만 주고 끝내. 붙었다고요. 판사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거라고 하셨다고 판사님이. 이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약정 계약금. 요거의 배액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시험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계약금이 일부만 교부됐을 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무슨 계약금? 약정 계약금이라고 해야 돼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 이게 시험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뭐 9천이고 4천이고 그런 거 시험 안 나오고 이거 약정 계약. 이걸 약정 계약금을 기억하세요. 양괄호 4번 보세요. 위약금.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한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나오죠. 위약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계약금 귀속한다, 몰수한다. 자, 근데 니은을 보시면 위약금 특약이 없었죠. 이러면 계약금이 위약금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실제로 받은 손해만 배상할 수 있을 뿐 몰수할 수 있다, 계약금 몰수 못한다. 몰수 못해요. 내려갑니다. 해약금. 자, 해약금 양괄호 2번에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이행 착수 전이죠. 대표적인 게 중도금이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행 착수의 뜻이 나오죠.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거다. 자, 기억입니다.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다. 니은 중도금을 미리 지급했다. 전부 다 이행 착수입니다. 이행에 착수했다는 건 선을 넘어선 걸 말하는 겁니다. 일부를 지급했든 미리 지급했든 선은 넘긴 거고 이행 착수 단계로 나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전제 행위 나오죠. 기억해 보세요.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기소 갑시다 라고 촉구하는 거. 이것도 이행 착수다. 근데 이행 착수가 아닌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이행 착수 아닌 거. 첫 번째,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한 거. 소제기한 거다, 이행 착수한 거다. 소제기한 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했다. 허가 신청한 거다, 이행 착수한 거다. 허가 신청한 거다.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 받은 거다, 이행 착수한 거다. 허가 받은 거다. 이거 싹 다 이행 착수 아니에요.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 청구 소재기 했든지 허가 신청했든지 허가를 받았든지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 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죠? 나와요. 나옵니다 이거. 허가 신청을 한 것은 그리고 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다.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매매계약에서 허가 신청을 받은 것은 이행 착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땡 틀린 거죠. 맞나요? 나와요. 맞추세요. 맞추셔야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른쪽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을 확인하세요. 기읍. 기읍 매수인이 단순히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셨네요. 이행 착수 아니에요.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니은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 이행 촉구하거나 빨리빨리 이행하라고 소송 제기했죠? 소제기에서 판결 떨어졌죠? 이행 착수 아니라고요. 따라서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디귿도 마찬가지죠. 대금 지급 구하는 소제기 이행 착수 아닙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 해제 방법. 교부자가 계약금을 준 사람이죠. 준 사람. 준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해제해요? 포기. 수령자는요? 배액상환. 배액상환하고 해제하죠. 수령자가 받은 사람이죠. 누가 매도인이에요? 수령자. 누가 매수인? 교부자. 교부자. 자, 2번입니다. 수령자가 해제할 때는 의사 표시만 갖고 안 돼요. 배액을 갖다 줘야 돼요. 배액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배액을 갖다 주니까 매수인이 안 받아요. 매수인이 왜 안 받죠? 해제하기 싫어서. 안 받죠? 그럼 공탁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공탁 안 해도 됩니다. 이행을 제공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배액을 제공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탁까지 필요 없어요. 공탁할 의무 없다 확인합니다. 3번에서 공탁할 의무는 없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 공탁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공탁 찾아보세요. 기본서랑 다 찾아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공탁을 묻는 거는 이 계약금 파트밖에 없어요. 공탁할 의무 있다 없다? 그냥 없다.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서. 공탁할 의무 없다.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공탁 나오죠. 에이, 안 돼, 안 돼. 공탁 안 되는 거죠. 딴 데서 안 나와요.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객관식 문제니까.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법 바뀌어서 주관식 되면 시험이 그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할게요.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러면 지금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자, 내려가면 효과 내려갑니다. 1번 원상회복 의무 없다. 왜 원상회복 의무가 없냐? 받은 게 없어서. 받은 게 없어서 돌려줄 것도 없어요.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왜? 채무 불이행이 없거든요. 손배 청구가 되는 해제는 법정 해제밖에 없었습니다. 약정 해제, 합의 해제, 계약금 해제 전부 다 채무 불이행 없죠. 그럼 전부 다 손배 청구 돼 안 돼? 다 안 돼요. 써놓으세요. 약정 해제. 약정 해제. 계약금 해제. 합의 해제. 전부 다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 없어요. 전부 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가 아닙니다. 자, 셋 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정 해제, 계약금 해제, 합의 해제 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밑에 관련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해약권 배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임의규정이라서 유효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계약금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매매 효력 담보 책임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하고 7월 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2차까지 할 건지 아니면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할 건지를 지금 시기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1차 위주로. 그렇죠? 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